교육에 대해서는 밝은 시대의 사고 방식을 방위병 제도에 대해서 오해가 된 부분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면 요 시간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냥 시간 범위 내에서 네네. 해주시죠.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 방위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안타깝게 지금 두 분이 다 이석하셨는데 정청래 위원님과 그 김병기 의원님께서 제가 말씀하신 내용을 왜곡해서 이 용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약간 그 내용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장관님 후보자의 방위병 복무에 관해서 발언을 했더니 아까 정청래 의원님께서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에서 방위병 출신을 운운하는 건 참을 수 없다. 또 다른 의원님 김병기 의원님께서 방위병이라는 용어가 차별받고 그래서 뭐 없애서 단기사병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저를 왜 모욕감을 주시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장군 출신이 뭐 그것도 몰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날 속기록을 보시면은 제가 방위병 출신이라고 장관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속기록이 있고요. 제 발언의 핵심은 당시에 후보님께서 복무개월 14개월인데 왜 8개월을 더 하셨느냐 관련해서 병적 기록을 제출해달라 이런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PPT를 보시겠습니다. 방위병이라는 용어는 병역법에 근거를 해서 1962년부터 94년까지 유지됐던 방위 소집에 관한 병역제도의 한 복무 형태입니다. 공식 용어입니다. 장관님께서는 그 사이, 그러니까 62년부터 94년 사이에 복무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방위병이셨죠. 그리고 이 방위병이라는 용어는 국가기록물, 즉 논청지역 방위병 충원대책, 국방사, 육군 50년사에도 기록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장군이 그것도 모르냐 단기사병이라고 써라고 했던 그 단기사병이라는 것은 군 인사법에 단기복무원 명시돼 있지 비공식 용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이 제가 방위병 여기 죄송합니다. 뭐 유영원 의원님도 방위 출신이시고요. 제 동생도 방인데 당시의 복무 형태지 그것이 폄하돼서도 안 되고 그거는 본인이 뭐 어떻게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우리가 제가 그 당시 방위병이었는데 방위병이라고 했더니 뭐 단기사병이라고 써라 했는데 아니 그러면 김병기 의원님 계셨으면 좋겠는데 안기부 출신이었는데 지금 국정원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국정원 바뀌었는데 안기부 출신이라고 그러면 그 폄하하는 용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방위병이라는 용어 사용한 것은 모욕도 아니고 잘못된 용어도 아니고요. 오히려 제가 장관 후보자님의 경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한 논점이 흐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두 분 의원님 계셨으면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안 계시는데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계신 다른 의원님들이 잘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금 다른 질의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그 잠깐 법무청의 그 지하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장관님께 한번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25년 UFS 훈련이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정부인 을지연습, 그다음에 28일까지 한미연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을지연습은 아시다시피 1년에 한 번 정부까지 포함해서 군과 같이 훈련하는 건데 이건 정부 부처의 전시 대비 연습하고 실제 훈련을 지원해서 범정부 차원의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장관님은 평상시에 군정과 군령을 수행하면서 더불어서 을지연습 기간에 NSC 위원으로서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하면서 국가행정기관에 군에 대한 지원을 하는 역할을 이번에 하셨지 않습니까? 네. 자, 이렇게 그 을지연습을 통해서 우리 장관님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서관 분야 비상대비 업무를 집행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장관님 비상대비 계획의 3대 기능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비상계획. 그러니까 비상대비 계획, 일명 충무계획. 자, 을지연습을 시행하는 충무계획 3대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 그건 뭐 말씀해 보십시오. 예. 예, 가장 중요한 3대 기능은 군사작전 지원, 두 번째 비상시 정부 기능 유지, 세 번째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입니다. 이거를 지원하는 걸 일명 비상대비 계획 또는 충무 계획이고 이에 관련해서 1종, 2종, 3종씩 발전하는 걸 충무 사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자, PPT를 보시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시에 국방부 장관님이 이렇게 충무 사태별로 조치 사항이 1종, 2종, 3종의 단계로 3종부터 발행되겠죠? 이렇게 계획이 발전되는 겁니다. 이런 연습을 시행하고 나면 이제 군에서는 이걸 데프콘이라고 해서 격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충무사태라고 그래서 각종 행정기관이 이걸 수행하게 되죠. 이걸 하고 나면 사후 검토를 합니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종류, 즉 군사작전의 지원, 비상시 정부 기능 유지, 그다음에 셋째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을 하는 정부가 그 기능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때 병무청은 그러한 시설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받았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그 차원에서 아마 지하 시설이 점검되고 확인됐을 겁니다. 물론 당시에 병무청장님이 얼마나 뭐 권한이 빠르셨는지 지적받고 바로 협조해서 바로 건물이 뭐 리모델링 됐다. 뭐 특혜라면 뭐 특혜인 것 같지만 개인이 아니고 공공기관이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연합연습을 하면서 장관님께서 제가 H와 선포됐을 때 뭐 하셨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이번 일부 연습 때 을지 연습 기간에는 국무회의와 국방전략회의, 19일 날에는 통상 업무 하셨는데 이번 일부 연습에 20일 날이 H와가 선포된 날입니다. H와 선포는 아까 말할 땐 충무 일종 사태, 군으로 볼 땐 데프콘 1이 선포된 날이죠.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NSC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날 일반적인 국방상황평가회의 전시 현안 토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지휘소, 아까 말씀하신 탱고판가 방문하셨고요. 그 다음날 H와 선포된 다음날 VIP 주간 을지연습 종합상황보고를 참석하셨습니다. 잘못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당연한 역할을 수행하셨는데요. 저는 만약에 장관님이 데리고 있는 참모들이라면 군정과 군령권을 행사하는 첫 번째 을지연습을 하는 장관님께서 이날 H와 선포가 되면 각 단계별로 어떠한 상황이 정말 군정과 군령권 행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몰입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건 두 가지. 하나는 정말 군정과 군령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당일날 H와 선포되고 전시가 되면 충무사태도 같이 지원해 주면서 한번 대북한 격상에 대한 임무도 수행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병무청도 거기에 대한 어떤 역할도 하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장관님도 그런 부분을 그냥 하십시오. 그렇게 수행해야 되는 역할일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혹시 하실 말씀? 네, 이제 그 내일 모레면 이제 곧 끝나는데요. 28일입니까? 끝나는데 이제 사후 평가에 제가 참여해서 내년에는 더 완벽하게 손색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